상대 의원을 모욕하거나 상대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 현황과 관계없는 일로 갑자기 언성을 높여서 상대방의 망신을 주기 위해서 하거나 이런 일로 해서 회의가 멈추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말 또한 말과 언행 그리고 상대방 의원에 대한 존중 같은 것을 좀 더 품격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모든 것은 사실로서 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의 과거의 아픔을 들춰내시고 그에 대해서 공격해도 저는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리기사 폭행과 관련한 보도입니다. 이거는 아주 극히 빙산의 일각이고요. 저기 보면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 그해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김영한 비망록에 관련 사건이 6회 등장합니다. 이거 김영 의원 폭행권 세월호 가족 선동 조종하라 이게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현 의원은 이 건으로 인하여 오랜 법정 투쟁을 벌였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 받은 게 팩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 대리기사 폭행 사건 아주 오래전 일을 끌어들여서 이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꾸로의 행동도 앞으로 없기를 기대합니다. 이거 분명히 그 당시에 애초에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서 김현 전 의원은 피의자 신분도 아니었어요. 그냥 목격자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대리기사 폭행 사건 세월호 가족 선동 조종 나중에 확인된 것이지만 억울하게 오랫동안 재판을 받은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영두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많은 국민이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국가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이 판단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준칙에 대해서 상대방 의원을 모욕하거나 또는 공연한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사진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 상임위가 그동안 어땠는지를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기에는 여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소수당이지만 발언의 기회도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훨씬 적고 이 회의 분위기 전체도 지금 사실은 다수당이 야당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국민들의 무거운 이런 상심한 그런 상황과 또 저희들이 해야 될 그 높은 목표를 위해서 저희 여야 의원들이 모두 합심해서 상대 의원을 모욕하거나 상대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 현황과 관계없는 일로 갑자기 언성을 높여서 상대방의 망신을 주기 위해서 하거나 이런 일로 해서 회의가 멈추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앞뒤가 있습니다. 다 맥락이 있고 또 저희들로서는 소수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언의 기회도 적고 또 위원장님이나 이 상임위가 사실 야당 위주로 이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국민들만 바라보면서 또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 이 혁신 생태계를 빨리 가동시켜서 우리의 경제,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좀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강조합니다만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걸고 우리의 혁신 생태계 1분 더 드리세요. 말 또한 말과 언행 그리고 상대방 의원에 대한 존중 같은 것을 좀 더 품격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보면은 주로 제가 이제 망신당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합니다. 저도 다 하고 싶은 말이 많고 하지만 그러나 국회회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걸 다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상처가 있고
또 나름대로 그 문제 소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사실로서 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회의장에서 더 중요한 법안과 예산안과 결산안이 있는데 그걸 두고서 그런 문제에 얽매여서 더 고성이 올라가고 서로 이 현안은 오히려 뒤처지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많이 상하셨겠지만 내가 마음 상한 만큼 예, 박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또 위원장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김현 의원의 무죄와 관련해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있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과방위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훈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여 차례 국회에서 어느 상임위보다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일을 많이 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이사일정에 대한 충분한 협의 없이 위원회를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또 위원회가 많이 열렸고 우리 최영두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숫자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하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장님께 조금 더 공정하게 의사진행을 해주십사 하고 여러 차례 요청을 드린 거고요. 특히 저희가 질의를 끝냈을 때 여당 의원들이 끝냈을 때 위원장께서 저희 질의 내용을 좀 깎아내리는 걸로 들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가 적은 숫자로 싸우기가 훨씬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저희가 위원으로서 위원장께 요청을 드린 거니까요.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권태선 이사의 가처분을 받아들인 결정이 나온 거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다만 이게 본안 소송이 아니고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집행정지 인용률이 행정 사건의 경우에는 53.3%고요. 그리고 실제 본안 소송에서는 8.4%만 승소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본안 소송에서 이 문제가 다툼을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야당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났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고요. 사법부가 그동안 김명수 사법부가 편향적이다. 역대 사법부에서 가장 재판 지연이나 이런 문제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비판을 받은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재판 수사까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관련 재판부가 신속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미 2인 체제가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있습니다. 다만 5인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맞지 않다는 결론과 함께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이제 방통위원들 2명을 추천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조속히 5인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도 역시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방송통신 관련해서 국가적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 과제를 우리가 신속하게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야당도 더 빠르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